대학에 가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그 돈을 수많은 전공 서적과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그 책들을 모두 팔아도 평범한 가방 하나조차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수많은 대졸자들이 음식 배달이나 차량 호출 서비스의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지식만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좌절감, 오히려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의 처지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한 의과 대학 졸업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섞인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시작해서 지금쯤 재활용 업계의 박사가 되었을 텐데요. 폐품 수거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줄 알았다면 대형 병원에서 무보수로 10개월이나 인턴 생활을 하며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결국 시간과 돈을 잃고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중국의 많은 대졸자들에게 졸업 후 실업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고향에 돌아와 남은 밥에 고추장 소스를 비벼 먹으며 버티는 청년들. 하지만 허난, 장수, 장시와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생계를 꾸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시안의 한 취업 박람회에서는 월급이 한국 돈으로 약 190원에 불과한 채용 공고가 등장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안의 한 기업이 컴퓨터 공학 전공자에게 제시한 월급은 한국 돈으로 190원에서 1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놀랍게도 기업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중국의 거대 국유 통신사이자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는 곳의 협력사였습니다. 대기업과 관련된 회사가 이런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졸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급여의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차라리 구걸하는 게 낫겠다. 빈병을 줍는 게 더 벌겠다는 탄식이 쏟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악화되는 취업난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기업들이 악용하여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졸자의 급증과 심각한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일부 기업들은 인재를 헐값에 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대학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많은 이들처럼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학력을 쌓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대졸자 중에서도 낙오자처럼 느껴집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도시 거주 16세에서 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8.9%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직 통계국 관계자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청년 실업률이 30%에서 40%를 훨씬 넘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높은 청년 실업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올해 대졸자 수가 사상 최다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1220만 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작년보다 43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경제 전환, 자동화의 영향, 민간 기업 투자 부족, 그리고 지속되는 무역 갈등이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급여를 제시하고 일부 대학의 채용 행사에서는 부적절한 홍보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난창대학교 채용 행사에서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게시한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호스트, 인사 전문가 등의 직무를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수천만 원을 들여 교육시키고 옷을 입혀놨더니 졸업하고 처음 하는 일이 그 옷을 벗는 것인가? 이것은 지식인의 체면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다. 결국 학교 측은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악화된 취업 시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졸업생들이 부모 세대와 달리 질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식 변화로 인해 탕핑, 누워있기, 바이란, 망가지게 두기, 과 같은 개념이 생겨났고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교육 수준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졸업생들을 빗대어 란웨이와 미완성된 아이, 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인 란웨이 러우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업 자녀, 심지어 전업 손주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조부모를 돌보며 가족에게 월급을 받는 청년들입니다. 23살의 전업 손녀 샤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도시에서 일해도 저축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고향에서 조부모님을 돌보는 게 합리적이죠. 남을 고용하는 것보다 가족인 제가 하는 게 서로에게 더 낫습니다. 한 전업 손주는 할아버지로부터 다른 일보다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낫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래고 청년은 취업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가족이 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이 적은 농촌 가정에서는 손주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현상은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직업학교로 돌아가는 대졸자들입니다. 4년간 힘들게 공부해 학위를 땄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전문대 과정에 입학하도록 유도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학부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절망한 영혼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한탄합니다. 일자리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학위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하던 일을 이제는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석사가 육체 노동을 하고 철학 전공자가 배달을 하며 명문대 박사가 보조 인력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업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실업이 만연하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고통지수가 높아지면 가정 붕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우발적인 사건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월급 190원의 일자리, 미완성된 아이들, 전업 손주.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에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고용 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